대학을 졸업하고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아주 괜찮은 직업을 얻었고 높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요한 성취였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매우 값비싼 장비의 유지 관리 및 수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전자제품을 탐구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매우 좁은 전문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내 종족은 매우 드물어서 보수가 높았다. 출장으로 여러 도시를 여행했다. 또한 마음에 들었다. 출장 때 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을 가장 자주 좋아하지 않았다. 차를 운전했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 중 하나는 매우 위험한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출장을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이미 가방에 가지런히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휴대폰으로 뉴스피드를 넘기며 향긋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미 떠오르는 태양의 광선을 보면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나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아니었고 다음 여행의 분위기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은 거의 가까웠습니다. 비어있음 누구도 따라잡을 필요가 없었음 구불구불한 서펜타인을 따라 안전하게 돌진할 수 있음 갑자기 4분의 1 정도 운전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진동하는 소리가 잠깐 들림 정신이 팔려 위를 올려다보니 일종의 숲동물이 있었음 도로로 뛰쳐나온 내 차 바로 앞에 겁에 질려 운전대를 획 잡아당겨 차가 닳기 시작했고 차의 수평을 맞추지 못하고 도랑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그 후의 일들 아주 막연하게 여러 번 피가 가득한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힘이 없었고 의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누워있던 하얀 방에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허약한 병실에서 아주 친절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지만 입과 목이 너무 말라서 곧 기침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온몸으로 간호사가 말하길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했어. 나는 많은 출혈을 겪었고 운전해서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해줘서 이 간호사 이름은 얼리너였어. 그녀는 즉시 나를 격려하고 내 검사 결과에 대해 칭찬해줘서 퇴원 후 치료 중이었어. 나는 얼레이너가 당연히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병실에서 만나지 말라고 제안했어. 마음 얼리너는 내 제안에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얼리너에게 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의 구원자였고 동시에 매우 예뻤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내 인생에 있었지만 그런 감정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얼리너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고 몇 달 후 그녀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함께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동거 얼리너는 기꺼이 나와 함께 살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 집은 꽤 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알렌의 근무 일정이 중간에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아침에 매우 피곤해서 우리가 함께 보낼 주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리너는 일하러 가야 하거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불쾌했지만 그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직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좋아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고 힘든 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게다가 그녀의 수입도 크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알리나와 논쟁한 적이 없었다. 알리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더 이상 피곤하다고 중얼거리며 슬쩍 잠자리에 들었다. 연기 냄새가 났다. 그 시간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정말 놀랐다. 일을 많이 해야 해서 그런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직장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리너는 매우 구겨진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왜 연기가 빨개졌는지 물었습니다. 얼리너는 아침에 근무를 마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대 근무 중이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 한 잔만 마셨지만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강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를 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직장에서 매우 피곤했고 나는 여기에 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대답은 나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그녀가 매우 힘든 밤을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리너가 더 취했습니다. 한 번 이상 그녀는 집에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 향수 냄새도 맡은 후에 그녀와 설명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리너가 나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와도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이 지나면 곧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매우 사랑한다고 맹세했다고 말한 한마디도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시끄러운 말을 한 후에도 여기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리너가 교대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얼리너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료소는 규모가 꽤 커서 그녀가 일하러 떠난 의료진들 사이에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었고 나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진료소 앞에서 나는 간호사복을 입고 곧 병원에 들어갔다. 코티가 주치의와 의사소통을 하는 얼리너를 보았다. 이 구우는 문자 그대로 얼리너의 눈으로 옷을 벗겼고 그녀는 그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직원들은 곧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무실 중 한 곳에서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누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촬영을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그 사람이 얼리너이고 주치의가 그녀 옆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약품 배치를 분류하고 이 모든 것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통기한을 알고 은밀하게 재판매한 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항상 솔직해 보였는데 갑자기 뒷방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내가 본 뒷방 반쯤 열린 문 틈새로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반쯤 벌거벗은 몸부림치는 몸부림쳤어.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았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어.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거기로 뛰어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경비병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내가 누구냐고 소리쳤고 여기서 잊어버린 것 망가져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경비원이 나를 쫓았지만 병원에서 뛰쳐나오자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숨을 멈추고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기로 했어요. 충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사기꾼 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옆에 잠자리에 들었고 지금까지의 사랑에 대한 생각과 현실을 맹세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머리에 맞지 않았다. 나는 숨이 막혔고 진정할 수 없었다. 나는 고장 직전에 있었다. 초조하게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알리나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침에 얼리너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약간 불안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얼리너는 밤에 누군가가 병원에 들어왔지만 경비원이 그를 붙잡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이것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얼리너는 그녀가 다시 신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떠나고 싶다고 나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에게 더 말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얼리너는 그녀의 손을 빼내고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고 나는 돌아섰습니다. 일종의 신경질적인 정신병자처럼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분명했지만 이 쓰레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다음 저녁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졌을 때 나는 이미 병원 벽 근처에 있었고 다시 거기로 들어갔다. 과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별로 조심하지 않고 사무실로 걸어가서 문을 당겼다. 벌거벗은 엉덩이를 가진 이 생물이 주치의 위에 앉아 있었다. 정열에 사로잡혀 주치의가 알리나를 밀어내고 붙잡더니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이 놈의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는 넘어져 경련을 일으키며 구석으로 기어갔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내 주먹은 여전히 꽉 쥐고 있었지만 나는 검지를 곧게 펴서 멍청한 알리나를 가리키고 이 거짓말하는 생물체도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둘 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촬영된 영상은 이미 법집행기관에 넘겨졌고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고가의 마약을 대량으로 훔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매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이후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의사를 많이 신뢰했습니다.